안녕하세요. 한갑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뜨거웠는데 오늘 대설화가 합니다. 뜨거움 잘 피하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시원함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4번째 손님입니다. 우리 강유정 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집사입니다. 지사님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죠? 네, 목사님 전화를 받고 네. 이게 안부 인사인 줄 알고 그냥 네. 편한 마음으로 받았다가 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별 두 글자를 듣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초창기였으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사구역 안에서 이원희 집사님, 그다음에 현선 집사님이 이미 하셨던 거를 보고 예. 조금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사님 내고요. 네, 그러네요. 김은지 지사님하고 이준산 지사님이 초청하셨는데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좀 교제가 있으신 분인가요? 김은지 집사님이 지금 이제 KCC 사시는데 네. 이전에 천송빌 사실 네, 때 맞아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 2분 거리. 그래서 그러네. 그때 과일 같은 게 생기면 나눠주시고 오. 되게 정말 이웃처럼 지냈거든요. 아. 그래서 저보다 이제 은지 집사님이 먼저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 도움 주시고 네, 집에도 초대도 해주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이웃이었네요. 아주 좋은 이웃이었는데 길을 건너러 가셔서 좀 서운해요. 네. 높은 데로 올라가셨네요. 너무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네. 지사님, 저기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뭐 사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사구역 지금 구역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이제 구역 강사를 오. 한 적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데코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병희 집사님이랑 강단 꽃꽂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여기 같이 신병인 지사님과 한 번씩 꾸며주고 그러시는 네, 네. 거예요. 지사님은 팀인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지사님 가족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와 남편이고요. 김성률 지사님. 7살 딸 아이 1명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아이 이름이 김찬솔이에요. 찬솔. 찬솔이 뜻이 네. 찬양하는 다윗 아니고 찬양하는 솔로몬. 네. 이름을 갖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일단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한번 좀 이름을 직접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참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찬과 소를 섞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부자지간이네요. 찬양을 잘했던 아버지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 네. 지사님네가 2대가 3대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성률 지사님하고 만났던 계기가 독특하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그리고 나이 차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가요? 예. 제 칭찬 성공하셨네요. 제 칭찬인가요? 김선 집사가 노안이라는 건가요? 어차피 그쪽은 안 보이니까 네. 지사님 칭찬입니다. 네. 나이 차이는 5살이에요. 오. 네, 만날 때만 해도 주변이나 저희 예. 가족들이 좀 우려를 할 만한 나이 차이긴 했는데 네. 살다 보니 뭐 그 정도 차이 나는 커플, 오히려 더 차이 나는 커플들도 그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하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예. 네, 제 친구가 5살 연하를 만나고 있다고 해서 예. 과연 5살 어린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뭐 하고 노나 궁금하던 차에 애들 문화를 좀 접하기 네,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던 차에 그쪽 친구들, 저희 친구들 그럼 예. 다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가자. 예예. 네, 그렇게 돼서 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 한번 놀자 예. 이 생각으로 가서 만났는데 첫인상이 지금도 되게 생각이 나요. 어때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류시원 약간 이런 이미지 류시원. 좋아했어요. 눈꼬리가 처지고 선하게 한없이 생기고. 자상해 보이는. 따뜻하고 네. 목소리 따뜻하고. 근데 반대로 김성주 집사님은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매섭다. 일본 사람처럼. 네, 매섭다. 좀 인상이 차가워 보인다. 같이 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첫인상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어요. 오. 김성주 집사는 반대로 저를 되게 잘못 본 것 같은데 고상하게 봤다고 해요. 아, 정말 크게 잘못 네, 봤네요.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저를 조금 좋게 보고 저는 김성주 집사를 조금 인상이 별로다. 역시 누나가 동생을 볼 때는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지속을 예. 하게 됐는데 예. 되게 선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새로워 보였고 좋아 보였어요. 따뜻함이 그 안에 있었네요. 네, 네. 말을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제 말을 좀 잘 받아주는, 잘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기억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조금 자상하시네. 네, 조금 자상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자상했었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자상하다고. 네, 네. 시간이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한 지 10년이 연애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부부싸움 하시죠? 연애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결혼 한 8년. 그래서 예. 만난 지가 10년인데도 예.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였다고 기억할 만한 부분은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오, 좋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 속으로는 조금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풀어서 맞춰 나가는 방법을 서로 조금 몰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년을 알았지만 앞으로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할 정도 싸움은 안 하고 언성만 조금 의견 차이만. 네. 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않는 게 참 좋다라고 여기지만 부부싸움도 분명히 대화의 한 형태라서 네. 그게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막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싸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딪혔으면 그 다음번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싸울 때는 그 부분 슬쩍 빼고 싸운다든지 네. 지혜롭게 서로 맞춰 들어가질 것 같아요. 네. 혹시 싸우면 찬소리가 와서 중간에 평가해주고 말려주고 그러지 않나요? 아이가 어려도 그 모든 걸 다 듣고 기억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 잠자고 나서 네.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욱하는 마음에 찬소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약간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잖아요. 예예. 그럼 아이가 와서 싸우지 마. 그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미안하죠. 순간 이제 딱 마음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아이가 주는 유익이 더 나갈 수 있고 막 나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어떤 작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나 교회에 큰 일들이 있으면 피아노 학원 아이들을 모두 함께 좀 데리고 가고 부모님 동의 구해서 그때 교회를 처음 발 디뎠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2층 상가에 있는 교회였다는 생각이 네. 지금도 선명한 거 보면 좋았던 느낌이 나요. 가면 과자도 주고 그때 달란트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요. 그죠. 네, 일반 사회에서는 달란트란 말을 안 쓰죠, 사실은. 안 쓰죠. 네. 달란트 시장.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달란트 2개, 3개 모아서 10개, 20개가 되면 선물로 받고 오고. 그죠. 근데 그 기억은 거기서 그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고. 못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 때는 어땠어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래서 전혀 하지만 누군가가 설문조사나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상하게 기독교라고 쓰긴 썼어요. 그럼 친구들이 왜 너가 기독교냐?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는데. 그냥 예전에 다녔었어. 요 정도?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빙산을 예를 들면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아래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 네, 그래서 지사님은 이제 분명히 내가 어린 아이가 뭐 가서 어린데 달란트 시작하고 근데 뭐 큰 의미는 안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렇게 사실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대학교 때는 그러면 전혀 신앙생활 못해.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전남대 철학과를 나왔고요. 어우 센데요 학교도? 철학에 큰 뜻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고3을 97년도에 예, 이제 지내게 되었고 그때쯤 IMF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아, 사립 때는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학비가 많이 부담됐기 싼 때문에. 국립대를 가야지 부모님을 네.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목포대도 예. 국립이거든요. 예. 목포대를 가느냐 전남대를 가느냐 예.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있는 국립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대학교 때는 집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탈출하고 싶다. 네. 너무 엄마 아빠에게 죄송하지만 정말 탈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네.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뭐 힘들게 보내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독립을 해보고 싶다는 그건 혹시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이건 인간의 본능 같아요. 네. 전남대에서 철학과. 네. 그러면 공부를 그래도 못한 편은 아니신데요? 아니에요. 시험은 좀 못 봤고 철학과를 가게 된 계기도 조금은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전남대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입학 서류를 쓰는 곳에서까지 눈치 작전을 봤어요. 오. 좀 인문 계열에서는 조금 낮은 과들, 예. 사회학과, 철학과 이렇게 뭐 몇 가지 학과들이 예. 있어요. 심리학과. 요거 세 과가 조금 제 기억엔 점수가 낮았던 것 같은데 전남대를 꼭 가야 하니 가장 낮은 철학과로 지원을 하자. 대신 아빠를 속이게 되었어요. 왜요? 엄마는 항상 제 결정을 따라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 전남대를 꼭 가고 싶으니까 그냥 철학과에 지원을 할게. 그래서 네. 뭐 편입이나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근데 아빠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지만 20년 전이면 철학과는 진짜 인식이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네 야 거기 나가서 뭐 할래?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거요. 네, 취업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아빠가 모르고 지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하셨어요? 언제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빠가 너 근데 뭐 철학과였다며 약간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서 벌써 다 졸업하고 예, 나는데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오. 그렇게 4년을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대학교 생활은 사실 철학을 정말 직업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과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냥 공무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공무원. 교사나 공무원. 제 친구들도 이제 공무원이 많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중학교 때는 나름 5등 안에서 네. 항상 있었던 오. 것 같은데 반에서요, 전체에서요? 전체는 아니고요. 네, 반에서 5등. 어유 그래도 그래도 5등을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모범생이고 공부도 좀 곧잘 했고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반 등수가 37등. 그럼 거기는 특수학교예요? 특수학교는 아니에요. 막 예. 과고
뭐 이렇게 과학 뭐지? 고등학교. 예,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고 예. 목포에서 그냥 제일 순위가 높았던 학교 그 정도 비평준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전주에 뭐 상산고 뭐 이런 그 익산에 뭐 남성고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기억에 전라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음, 그때 반등수가 37등이었고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하키부가 있었거든요. 하키. 하키부, 오. 체육 특수하는 그런 학교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뒤에 하키부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셨네 그러면. 거의 안 했고요. 어. 되게 쿨하게 공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어. 아무리 해도 저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힘들 때 그때 엄청 음악에 의지를 했었어요. 아, 어떤 음악 많이 들으셨어요? 흑인 음악, R&B나 재즈나 어. 미국 음악을 되게 좋아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을 너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네. 아이들과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NBA 농구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네. 그 고등학교 아이 대학교 여대생이 할 그런 건 아닌데요 전혀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던을 알게 되면서 예. NBA 농구가 너무너무 새로워 보였고 오. 그때 또 이렇게 막 허재, 강동희 예. 이러면서 국내 농구도 굉장히 부흥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아. 공부 이외의 것에 너무 탐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 농구, 음악. 음악. 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네. 대학교도 그냥 친구들이랑 막연하게 하지만 즐겁게 잘 보내다가 내가 그래도 음악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목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알바를 해서 몇백만 원 정도 비용을 모으고 예. 그 돈을 들고 포를 다니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혼자. 네. 서울에 누가 있었나요? 친구들이 먼저 올라간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선 친구네 집에 좀 얹혀서 몇 달 살게 되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랑 함께 신촌에 원룸을 구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재즈 아카데미라는 음악하는 공간이 학원에 있거든요. 다니셨구나, 음악 네네. 학원. 그래서 그 학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음악 공부를 나름 즐겁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음악 공부도 재밌었지만 그때 1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근데 그 언니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꼭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언니 이제 나도 신앙인이 되었어라고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얼굴은 너무 선하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제가 안타깝네요. 성공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면 꼭 그분을 찾고 싶은데 음악 공부가 끝나면 그 언니가 저에게 신앙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지만 네. 언니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선했고 네.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지만 지금 또렷하게 생각나는 건 그 언니가 마당도 있고 2층 단독주택 대전에서 나름 부자로 살았었대요. 네네. 근데 그 집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정말로 드라마처럼 단칸방 반지하 방에 4식구가 함께 살게 될 만큼 급격하게 가세가 완전히 망한. 정말 말 그대로 망한. 근데 그 언니 말투가 유정아 이렇게 좀 편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스타일인데 언니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 우리 집에 망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야 교회를 가시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럴 수 있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끼죠. 너무 이상하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그렇죠.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근데 그 언니 말만으로는 교회를 가지는 않았어요.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 음악으로는 취업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네. KT 음원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2명이 또 신앙인인데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굉장히 두 분 다 지금 생각했을 땐 굉장히 독실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연히 아직도 그 순간이 되게 번뜩하고 떠오르는데 친구랑 살고 있던 신촌 원룸에 누워 있다가 그게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네.
나 내일 교회를 가야겠다. 친구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네. 제 친구가 뭐 초청잔치 있거나 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데리고 간다는 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검색해서 예. 신촌 쪽이었기 때문에 연대 정문 앞에 창천교회가 있다는 걸 오며 가며 그냥 보기만 했었거든요. 예. 예. 나 내일 그냥 그 교회 갈래?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이 되니까 뭐 적당히 한 10시 정도 예배 있겠지? 네.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2달 정도 혼자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는데 그 소문이 제 친구한테 들리면서 예. 그 친구가 제 그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예. 숙대에 있는 삼일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삼일교회. 네. 그러면 너 혼자 다니지 말고 나 다니는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그때부터 숙대 삼일교회를 다니게 됐고 다니면서 이 교회는 가야 될 일이 많구나. 일요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중에도 모임이 많고 수요 예배, 순모임도 있고 네, 토요일에는 팀 모임이 있고 예.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심지어 예배가 3번이 있어요. 그 3번을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럴 바엔 그냥 숙대에서 살자. 그래서 숙대에 원룸을 얻게 되고 그럼 교회 때문에 숙대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야 될 거면 가자. 그렇게 해서 친구랑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예. 숙대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삼일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교회 건물 그때도 그렇지만 그 토요일 날이나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미리 강당에다가 뭐 의자 세팅하고 세팅. 모든 거 세팅했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면 다시 다 풀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땀을 뻘뻘 흘릴 수밖에 없다고. 진짜 여름에도 그 모든 인부는 한 명도 없어요. 의자 그 진열하고 치우고 그 철제 의자들 겹쳐지는 그런 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아야 한 2-3개씩 들고 남자들은 한 4개씩 양손에 2개씩 그거를 치우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 청소며 강단 쓰레기 모든 거를 성도들이 스스로 다. 하지만 그거를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없고 공간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하지만 대신 우리 교회가 좀 번듯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용산 경찰서 옆에 있는 정말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그런 교회부터 예. 숙대 강당을 빌리는 시기 그런데 숙대 입구역 근처에 한 4-5층 정도로 건물을 세운 것 그 모든 걸 다 보고 이제 여주에 오게 되었어요. 여주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숙대 근처에서 살다가 신혼집도 그냥 숙대 근처에 얻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거기가 교통도 편하고 예.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를 가니까 그냥 교회 근처에서 지내면서 남편과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회사를 1년 정도 각각 다니다가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네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좀 야근도 많고 몸이 힘들면서 유산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허무함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뭔가 조금 이건 아니다. 네, 내려놔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조금만 쉬었다가 비슷한 동종 업계 쪽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쉴 생각이었고 남편도 마침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둘 다 비슷하게 휴직을 하게 되고 같이 좀 많이 놀았어요. 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도봉산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집이 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쪽 방에 있었는데 김성유 집사가 저를 되게 다급하게 불러요. 빨리 와보라고. TV에 여주에서 버섯 농사를 하는 분의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귀농 프로그램인가요? 네.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MBN 그런 방송국에서 나오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남편이 자연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나 좋아하고 꿈이 아마 꿈 중에 하나가 그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그게 정말 실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면 깔끔하게 갈라 속어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아직도 나는 자연이다 그 낚시방. 경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 근데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지옥철에서 부딪히면서 출퇴근하고 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들이 그게 스트레스였겠는데. 엄청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주라는 곳이 있는 곳도 몰랐는데 네. 여주에서 버섯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뭐 연매출이 뭐 얼마다. 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눈이 동그래졌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분을 방송으로 본 게 두 번째, 세 번째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럼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아. 어차피 둘 다 놀고 있고 쉬고 있으니 네. 여주를 한번 가보자. 네. 저분이 화요일마다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해. 오. 그래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차도 없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동서울 터미널을 가서 여주 가는 버스를 끊었죠. 네. 둘 다 여주라는 곳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주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여주 터미널이 아직도 조금 후줄근하지만 그때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상가도 더 없고 딱 내렸는데 시골이구나. 택시를 타고 농원 주소를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되게 선해요. 제 기억에는 한 5월, 6월 5, 6월. 딱 좋았을 계절이었고 하늘도 맑고 구름도 엄청 하얗고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 여주대교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땐 여주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왔거든요. 그냥 버섯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주 너무 좋다. 둘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대교를 지나고 그 버섯 농원이 오학 쪽에 있었거든요. 예, 오학초 근처였어요. 여기? 네. 그래서 그 농원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둘이 집에 가서 한참 고민을 했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사님 그때 의견은 어땠어요? 저도 마침 도시 생활이 조금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약간의 짜릿함을 주는 거는 사실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거. 여행하는 거? 네, 뭐 가족,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가족끼리는 이렇게 가는 걸 더 즐거워. 가족끼리 가는 거는 사실 약간 의무감. 네. 최근에도 시어머님 생신이셔가지고